아, 들리실까요? 네. 화면 공유를 할게요. 다들 제가 채팅창에 링크 하나 보내놨거든요. 참고하시면 일단 될 것 같고, 멋사 노션에 한번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 올려놔야 될지 모르겠어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됐으니까 세션을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들 하고 얼른 쉬셔야 되니까 한번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오늘 진행할 주제는 슬랙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 줄여서 DRF라고 부르죠. 잠시만요. 줄여서 DRF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게 아마 그 코드라이언에서 뭐 따로 공부하셨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코드라이언에서 알려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템플릿 장고로 알고 있거든요. 코드인 빼고요. 이전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라이언에서 배웠던 장고는 이제 템플릿 장고라고,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템플릿 장고라고 말을 하죠. 이 템플릿 장고가, 그러니까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서버, 이제 장고 하나로 프론트도 맞고 백도 맞는, 그러니까 풀스택으로 사용한 거죠. 장고 자체를 풀스택으로 사용한 겁니다. 장고 이제 서버에서 데이터 처리도 하고, 뭐 퓨전 PY 작성해서 데이터 처리하고, 또 템플릿으로 또 넘겨줘서 템플릿 언어 써가지고 또 막 렌더링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프론트와 백을 한꺼번에 장고에서 처리를 했었죠. 근데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이걸 배우면 다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실무에서는 잘 템플릿 장고를 거의 한 99%안 쓰죠. 100%안 쓴다고 볼 수 있겠는데, 거의 안 쓰고 무조건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프론트와 백을 분리를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때 동안 배운 것처럼 템플릿 장고를 이용하면 프론트 팀에서도 이 장고를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이때 동안 템플릿 장고를 사용할 때 그 좀 템플릿 HTML에서 막 중괄호 씌워서 템플릿 언어 써서 했죠. 데이터 받아오는 부분. 이 중괄호 씌워진 그 코드가 HTML 안에 써가지고 막 데이터를 받아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프론트 만약에 이렇게 템플릿 장고를 쓰게 되면 일단 리액트를 뭐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그 프론트 팀이 오히려 장고를 공부해야 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론트와 백을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 DRF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에서는 인덱스 HTML이랑 CSS를 다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데이터만 프론트한테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설명이고, 다음으로 여기서 REST API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웹 서비스에서 말하는 그런 API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URL을 의미한다. 그중 REST API는 표준을 따르는 API, 즉 표준을 따르는 URL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어떤 URL을 딱 쳐서 데이터를 얻고 싶은 거예요. 딱 URL을 딱 쳤을 때 내가 좋아요 누른 그런 영화 리스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 URL 자체를 API라고 해요. 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라고 보는 거죠. 다음 이 부분을 설명하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빠르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REST API가 뭐라 했죠? 방금 이제 API가 URL이라고 치면 데이터를 얻기 위한 URL이라고 치면 REST API는 그에 맞게 표준 규격이 있어요. 어떤 곳에서 정해놓은 표준 규격이 있는데 그 규칙을 따르면 그 규칙을 따르고 있는 그런 URL 자체를 REST API라고 합니다. URL이라고 설명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REST API는 표준을 따르는 어떤 규약을 따르는 규칙을 따르는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러니까 API를 설계할 때 뭐라 해야 될까 URL을 처음에 정할 때 그때 딱 규칙을 잘 짜서 URL을 설정을 하면 나중에도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Beautiful REST API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URL을 조금 API를 예쁘게 정할 수 있을지 그런 규칙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런 규칙을 설명하기 전에 웹을 위한 통신 규약인 이 HTTP 프로토콜 아시죠? 이 HTTP에는 여러 가지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당연히 get, post, put, delete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get은 데이터를 얻고자 할 때, 그러니까 딱 페이지 접속했을 때 그게 get 메소드로 요청이 서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post 요청은 내가 만약에 회원가입을 할 때 내 아이디 다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정보 입력하고 딱 회원 생성 딱 눌렀을 때 그때 요청 가는 메시지가 포스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고자 할 때 또는 어떤 폼에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서버에 전달하고자 할 때 이 포스트 메시지를 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put은 데이터를 수정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메소드고요. 그러니까 글 수정 같은 거 할 때 post랑 조금 다른 경우죠. post는 새로운 걸 만드는 거고 put은 기존에 있던 걸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put 메소드, delete는 당연히 말 그대로 데이터를 삭제하고자 할 때 delete 메소드를 실어서 HTTP 메시지를 서버에게 보내죠. 어쨌든 이런 메소드를 사전에 설명을 했고 사전 지식으로 API를 설계할 때 처음부터 잘 설계해야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하고자 할 때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뭘 잘 몰라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영화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URL 짠 게 아니라 규칙이 있으니까 나중에도 사람들이 접근하고자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개발자들도 이렇게 설계해야지 훨씬 편리해요. 이 REST API 디자인의 룰은 동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사보다는 명사가 좋습니다. 또 복수형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bad 디자인, 그러니까 좋지 않은 디자인인 거죠. URL을 설계할 때. 왜 좋지 않을까요, 이게? 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여기 get이라는. 차라리 movies라고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일단 동사를 사용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다음 설명은 거의 모든 웹사이트가 이제 데이터 처리 기능인 CRUD 기능, create, read, update, delete 기능을 다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사이트가 각 기능을 이제 서버에 요청할 때
이거는 앞서 설명한 거네요. 네, 이렇게 각 기능을 이제 서버에 요청을 할 때 기능에 따라 HTTP 메시지에 각자 다른 메서드를 실어서 보낸다. 이건 앞에서 설명했듯이 새로운 걸 만들 때, 크리에이트 할 때 포스트라는 그런 라벨 같은 걸 실어서 보내고, 어떤 거를 읽고자 할 때, 만약에 뉴스 기사 딱 클릭했는데 뉴스 기사 클릭하는 건 뭘 읽고자 하는 거죠. 그거는 get 메시지를 실어서 보내고, 만약에 회원 정보 수정을 딱 눌렀을 때는 수정 딱 누르고 수정 다 하고 이제 수정 딱 눌렀을 때는 put 메시지를 실어서 보내고, 근데 어떤 곳에서는 put과 post를 구분하지 않고 좀 구식 사이트에서는 그냥 이제 포스트로 보내는 데가 있어요. 그건 알아두시고, 그런 예외적인 거. 그리고 딜리트는 어떤 걸 지우고자 할 때 같이 실어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은 get 요청을 보낼 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의 묶음을 얻느냐, 아니면 그 데이터의 묶음 중에서 하나를 얻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컬렉션은 뭘 의미하냐면 상품 딱 무신사 들어갔을 때 상품 짜라락 나오잖아요. 그게 컬렉션이고, 왜냐면 데이터의 묶음을 봤으니까. 근데 상품을 딱 클릭했을 때는 그 상품 하나에 대한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게 엘리먼트,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get 요청을 보냈을 때는 내가 서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데이터의 묶음 또는 하나의 데이터, 그걸 설명하기 위해 적어놓은 거고, API 디자인 공식은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긴 한데,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제가 일단 적어놓긴 했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동사 사용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어쨌든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전에 설명해야 될 게 있네요. 시리얼라이저. 이제 실습을 할 때 시리얼라이저라는 개념이 많이 나올 텐데, 이 시리얼라이저에 대해서 일단 실습 들어가기 전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빠르게. 보자. 시리얼라이저가 뭐냐면, 이 부분은 백엔드뿐만 아니라 그 프론트 쪽에서도, 제가 리액트를 예전 진짜 조금 공부했었는데, 그 앞쪽에 리액트 쪽에 그냥 프론트 쪽에서도 이런 시리얼라이저를 쓰더라고요. 어떤 데이터를 이 시리얼라이저를 사용해서 제이슨의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형태의 데이터예요. 만약에 그냥 문자열 데이터예요. 근데 이거를 시리얼라이저에 딱 여기 넣으면 아웃풋으로 제이슨 형태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제이슨 형태가 아닌 데이터를 제이슨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딱 중간에 그 함수라 해야 될까? 뭐라 해야 될까? 그런 객체, 역할을 하는 매개, 이 역할을 하는 그것이 시리얼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 적혀 있듯이 장고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웹 개발이 아니고 일단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파이썬을 사용하는 개발자가 있어요.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파이썬을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제 제이슨의 데이터로 변환을 해야 될 그럴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중에 제이슨이라고 있어요. 그 제이슨의 또 덤프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json.dump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 파이썬의 데이터들을 제이슨의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걸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파이썬으로 개발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풀다가 어떤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바꾸고 싶을 때 이 json.dump를 사용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장고를 사용하는 웹 개발자들이 처음 이제 접하는 사람들이 좀 범하는 실수가, 지금 장고도 파이썬 기반의 언어인데 제이슨으로 바꿔주려면 이 json.dump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왜냐면 장고에서 사용하는 그런 상황들, 물론 그냥 파이썬 데이터만 바꿀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장고에서 제이슨으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뭐냐면 어떤 파이썬의 데이터가 아니라
특정한 장고의 객체라 해야 될까요? 커리셋 중에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 여러분들 많이 써보셨죠? 만약에 어떤 특정한 이 오브젝트 ORM을 이용해서 하나를 뭔가를 가져오겠죠. get A는 1 이런 식으로 이 코드를 딱 쳤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게 방 객체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파이썬의 원시적인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특정한 이 장고 객체를 제이슨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json.dumps를 사용해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고 내에서는 장고 객체를 제이슨 데이터로 바꿔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게시글이라 치면 게시글 객체 하나를 제이슨 데이터로 딱 처리해 줄 때, 제이슨 덤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시리얼라이저를 따로 만들어 줘야 돼요. 시리아가 아니고. 네.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기 조금 이 시리아 기능을 줬거나 될 것 같은데. 그냥 진행해보죠. 살짝 적게 말할게요. 시리얼라이저를 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실습으로 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보자. 좀 양이 많은데? 빠르게 진행해보다가 시간 너무 오버되는 것 같으면 좀 중단을 할게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이번에 할 거는 저번에는 템플릿 창고의 제네릭 뷰를 사용해서 게시판을 만들었었죠. 그냥 아주 기초적인 게시판. 근데 이번에는 DRF를 이용해서 완전한 그러니까 UI적인 측면은 못 보여주겠지만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역할로만 사용하는 그런 DRF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보자. 잠깐만요. 일단은 다들 VS 코드 켜주시고 이거 이전에 한번 연습한 게 있어서 한번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DRF 될까? 포스트 생성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상환경 먼저 만들어 줄게요. python-m vmb 좀 글씨가 작을 것 같은데 오케이 만들면 됐나요? 잠깐 이 정도 충분하네. vmb 그래서 가상환경 먼저 만들어 줄게요.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가상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활성화를 해줘야겠죠. vmb 저도 오랜만에 웹을 해서 들어가서 만약에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그 가상환경에 빈이 아니라 스크립트 폴더일 거예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트 이거는 맥북 사용자 윈도우 사용자는 아마 그냥 vmb 들어가서 스크립트 이것도 똑같을 거야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액티베이트일 거예요 윈도우. 이렇게 가상환경을 활성화해 주시고 pip 인스톨 참고로 먼저 깔아줄게요. 깔았고 네 참고 먼저 깔았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였죠? 프로젝트 생성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최상위 폴더로 이동할게요. 지금 폴더가 여기서 이동을 해서 그래서 장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장고 어드민 스타트 프로젝트 똑같이 DRF 포스트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뭐 들어오셨네요. 원이 들어오셨네. 네. 가상환경 만들었고, 장고 설치했고, DRF 포스트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이제 프로젝트까지 만들었으니까 또 필수적인 게 잠깐 안 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셔서 당연히 해줘야 될 게 마이그레이트 한번 해줘야겠죠. 그 말이 마이그레이션 혹시나 모르니까 먼저 해주고 마이그레이트 오케이. 온라인 세팅 완료했고 또 하나 이제 마이그레이트 했으면 이제 다음으로 또 해야 될 세팅이 뭐 있을까요? 파일 슈퍼 유저 하나 크리에이트 슈퍼 유저네. 슈퍼 유저 하나 만들어 줄게요. 나중에 어드민 페이지를 한번 이용해야 될 때가 있어서 식으로 지금까지 한 게 프로젝트 만들어줬고 가상형 만들어줬고 장고 설치했고 다음 프로젝트 DRF 포스트라는 걸 만들어줬고 다음으로 포스트 만들었으니까 이제 마이그레이션 했고 다음으로 크리에이트 슈퍼 유저에서 이제 최상위 유저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설치가 제대로 되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런 서버로. 오케이. 설치 제대로 된 것 같고요. 이쪽까지는 뭐 다 잘 따라오시니까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시간도 좀 지나고 했으니까. 오케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스타트 앱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생성했으니까 내부에 앱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여러분 이번에 연합 해커톤에서 지겹도록 하셨던 앱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포스트 라는 이름을 가진 앱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하. 스타트. 이렇게 됐죠? 앱도 하나 만들었으니까 앱을 만든 다음에 항상 해야 될 게 뭘까요? settings.py 가셔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보자. 창고 블레스트 프레임워크. 오케이. 일단 이거 먼저 설치합시다. 앱 만들었고 그 다음에 뜬금없지만 창고 레스트 프레임워크 초반에 설치해 줬어도 되는데 일단 이거 DRF 한번 창고 레스트 프레임워크 딱 다운받아 주시고요. 네, 설치가 다 됐죠. 2개. 그리고 앱 추가했고 DRF 설치했고 DRF도 어떤 외부에서 가져온 앱이겠죠. 그러면 원래는 대부분 여기다 그냥 인스톨 앱에다가 포스트 그리고 잠깐만요. 경원님 오셨으니까 사이트 한번 더. 그리고 여기다가 대부분 이렇게 추가를 하시죠. 근데 제가 조금 필수는 아니지만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게 여기 노션에 작성한 것과 같이 광고 앱 이 인스톨드 앱스는 기존의 인스톨드 앱스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장고 앱이랑 장고에서 제공해주는 앱이랑 또 우리가 만드는 이 프로젝트에 우리가 만든 스타트 앱을 만들어서 시행해서 하는 앱이랑 또 이제 외부에서 가져오는 앱 이렇게 세 가지를 분리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면 좀 더 나중에 관리가 편리합니다. 이건 좀 깨알팁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들어가서 복붙해서 지우고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스톨 앱에 우리가 추가한 리스트들을 이렇게 다 더하는 그런 원리죠. 이건 그냥 파이썬 문법인 거 아시겠죠? 리스트들을 다 더해서 합치는 거. 이렇게 관리하면 좀 더 관리가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settings.py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짚어보면 앱 만들었고 기본적인 세팅 다 했고 마이그레이션도 하고 이제 앱 만들었고 settings.py에 내가 이 앱을 사용하겠다 이것까지 딱 이제 설정을 해줬죠. 다음으로 해야 될 게 URL 당연히 URL이죠. 어디였죠? 여기 있네요. 기본 URL 이 프로젝트 앱의 URL로 들어가 볼게요. 항상 어드민 페이지가 있죠. 혹시나 모르니까 어드민 페이지에 미리 한번 로그인을 좀 해놓을까요? 127 8점 부트 쓰고 어드민 런 서버를 안 했네요. 런 서버 하셔서 일단 로그인을 미리 해둘게요. 네. 슈퍼 유저로 일단 로그인을 해놨고 다음 이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개발할 게 어떤 API냐 API가 아까 뭐랬죠? URL을 딱 쳤을 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URL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들 URL은 상품의 게시글의 리스트들을 싹 다 가져오는 그런 그거랑 API랑 그 다음에 게시판의 기본 기능인 상세 보기 그리고 편집, 수정, 삭제 이 기능까지만 딱 만들어 볼게요. 우선 URL은 어떻게 설정을 하실 거냐 여기 적힌 것과 같이 이제는 API 버전 1 그 나중에 굿 디자인에 보시면 그 아까 REST API 그걸 보시면 이 버전도 표시해주는 API도 매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버전을 이렇게 적어주는 게 조금 좋습니다. 물론 이 방법 말고 HTTP 그 메서드에 그 메시지에 버전을 담아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URL에 버전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작성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API를 요청을 하면 인클루드 추가해주고 포스트 앱에 있는 URL을 들어왔나요? 잠깐 좀 포스트 문자로 적어야 되나? 객체 처리가 되구나. 그런 식으로 이런 URL 주소로 들어오면 이 포스트 앱에 있는 url.py를 봐라 라고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겠죠. 포스트에 url.py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힌 것과 같이 이거를 정확히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들어왔을 때 포스트 앱의 url.py를 봐라. 그래서 알겠다. 그래 갈게. 가고 그 다음에 뒤에 리스트가 있으면 이 리스트 언더바 포스트를 호출해야겠다. 이 URL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게시글의 목록을 딱 보여주는 그런 URL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록을 보여주는 URL까지 설정해 줬으니까 이제 뷰를 작성해 줘야겠죠. 뷰로 갈게요. 그 다음에 뷰 이전에 모델을 한번 설정을 할게요. 여러분들 귀찮으시니까 다 복사해 오세요. 게시글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어차피 이건 간단한 게시판 만드는 거니까
게시글에 있어야 할 이 게시글 모델에 있어야 할 필드가 제목, 그리고 내용, 생성일, 수정일 이렇게 딱 4가지 필드만 추가할게요. 아이디는 자동으로 장고에서 만들어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이렇게 4개를 추가할게요. 여러분들도 복부 타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을 먼저 추가를 했습니다. 포스트 모델을 먼저 URL 설정을 했고 목록을 보여줄 URL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델을 짰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제 다 쉬우실 테니까 넘어가고 다음으로 작성해야 될 게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도 복사를 해서 가져올게요. 아까 목록을 보여주는 리스트라는 URL로 들어왔을 때 리스트 포스트라는 함수를 호출하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작성해 볼 겁니다. 여기를 일단 복부들 해주시고 코드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REST 이제 DRF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DRF에서 이 로직을 짜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단 방법이 있어요. 여기도 당연히 클래스형 뷰가 있고 함수형 뷰가 있고 뷰셋이라는 것도 있고 뷰셋도 함수형 클래스형 뷰의 하나죠. 근데 항상 이것을 배울 때 원시적인 것부터 배우는 게 좋다고 이 함수형 뷰부터 먼저 배우면 클래스형 뷰도 짜기가 쉬워요. 그래서 클래스형 뷰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바로 함수형 뷰로 넘어갈 겁니다. 장고에서 그러니까 이 DRF에서 템플릿 장고와 좀 다른 점은 이런 식으로 REST 프레임워크 .decorator라는 그런 패키지에 API 뷰라는 게 있어요. API 뷰라는 데코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 데코레이터는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골뱅이로. 데코레이터가 뭐냐면 이 함수를 실행하기 전에 여기를 거쳐 오는 거예요. 뭐라 해야 될까?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검색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REST 프레임워크의 데코레이터라는 패키지로부터 API 뷰라는 데코레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템플릿 장고를 해서 하던 것과 템플릿 장고를 구현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걸 붙여줘야 물론 REST 프레임워크 DRF를 아까 앱에 추가해주긴 했지만 이걸 사용해야 이제 진짜 DRF를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데코레이터를 항상 무조건 그냥 붙여준다고 생각하시고 이 API 뷰 데코레이터를 이용하면 클라이언트로부터 어떤 메소드의 요청, 아까 설명드린 거 있죠, 메소드. 그 어떤 메소드의 요청을 받을 것인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get이라고 적어놨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list post라는 함수는 get이라는 요청만 받겠다. 그러니까 목록을 보여달라는 그런 요청만 받겠다. 목록을 생성하는 post 요청을 받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자 서버에서 이 부분에서 이 함수가 받고자 하는 메서드를 여기 적어줄 수가 있어요. 일단 get만 써볼게요. 여기 적혀 있듯이 사용할 수 있고 또 REST 프레임워크 또 마지막에 있어요. 이제 여기서 DRF에서 좀 다른 점은 response라는 이 함수를 사용합니다. REST 프레임워크에 또 response라는 곳에서 이 response 함수를 임포트해서 항상 어떤 거를 데이터를 리턴해 줄 때, 프론트 쪽으로 리턴해 줄 때 이 response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response를 사용하면 이 장고에 일단 DRF의 가장 좋은 점이 일단 데이터가 프론트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UI를 제공해줘요. 밑에서 볼 텐데 기본적인 UI를 제공해 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DRF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API 뷰를 데코레이터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get 요청만 받겠다. 이 리스트 포스트는 이 함수는 get 요청만 받겠다. 이걸 또 선언을 해줬고요. 그리고 아직 로직은 짜지 않았고 마지막에 그냥 return response 이런 식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UI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DRF의 좀 장점이죠. 프론트에 어떻게 데이터가 넘어가는지 그런 걸 다 UI적으로 보여줘요. 다음 여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직 안에 로직을 구현 안 해줬죠. 이 리스트 포스트라는 함수가 게시글 목록을 보여주는 함수잖아요. 근데 아직 아무것도 작성을 안 했고 리스폰스라는 함수를 사용해냈지만 이 안에 뭐 아무것도 전달해 준 게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데이터를 넘겨주지 않았고 이제 다음으로 배울 것이 이제 DB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시리얼라이징 한 후에 그러니까 그거네. 데이터를 직렬화 시킨 다음에 리스폰스 함수를 통해서 프론트로 넘겨줄 겁니다. 시리얼라이저 구현 해볼게요. 시리얼라이저가 제가 말했죠? 제이슨 형태로 바꿔주는 제이슨의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이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랬죠. 시리얼라이저를 일단 만들려면 당연히 지금 여기 코드를 작성하고 싶은데 제이슨의 형태로 전달해줘야 되니까 시리얼라이저를 먼저 작성을 해. 시리얼라이즈를 먼저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포스트 앱에 serializers.py 스펠링 잘 지켜줘야 돼요. serializers. 하고 오케이 작성 파일 만들어 주고요. 이 내부에 라이저를 작성할 겁니다. 라이저를 만들 거고요. 우선 완전 원시적인 방법부터 알아보는 게 좋겠죠. 또 복구 태울게요. 이 포스트 라이저는 게시글의 객체를 제이슨의 형태로 딱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원시적인 일단 가장 기초적인 아주 로우 레벨의 그런 라이저의 작성법은 라이저스의 이 시리얼라이저를 가지고 와서 모델을 작성하는 것과 유사해요. 내가 이 제이슨의 형태로 바꿔줄 그런 필드만 딱딱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제목은 이 시리얼라이징 하고 싶지 않다. 직렬화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지우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다 보여줄 거기 때문에 결국엔 모든 필드를 전 다 가져와서 제이슨으로 바꿔주겠다는 의미죠. 어쨌든 완전 로우 레벨의 시리얼라이저는 작성하는 방법이 모델을 작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 시리얼라이저의 필드에는 텍스트 필드가 없어요. 그냥 차 필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리얼라이저스의 시리얼라이저를 이제 폰이 가능하냐? 가져와서 여기 이렇게 필드들을 내가 보여주고자 제이슨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필드들을 모델과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이게 가장 생노가다 방법, 가장 로우한 레벨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시리얼라이저를 작성해 줬고요.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복붙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적혀있죠. 이 DRF의 시리얼라이저는 나중에 시리얼라이저 객체를 생성했을 때 유효성 검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했듯이 보여주고자 하는 필드만 제이슨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필드만 작성해주면 되고 이렇게 적어놨고 그대로. 그럼 이제 한번 뷰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시리얼라이저까지 작성했으니까 뷰를 작성해 보면 이 리스트 포스트의 뷰 함수의 목표가 뭐죠?
게시물들의 목록들을 사람들에게 뿌려주는 거였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당연히 게시물 객체를 먼저 가져야겠죠. 게시물 객체들을 먼저 가져야겠죠. 그래서 가져오려면 당연히 좀 모델스 임포트 포스트 광고 ORM을 이용해서 오브젝트 올 다 가져올게요. 목록들을 다 보여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장고 포스트 장고 객체를 가져오기.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이제 또 시리얼라이저를 불러야 돼요. 그럼 시리얼라이저 포스트 시리얼라이저. 이 시리얼라이저에 장고 객체를 딱 넣으면 이제 아웃풋으로 뭐가 나오냐면 결과로 뭐가 나오냐면 이 시리얼라이저라는 이 객체가 하나 나옵니다. 그 객체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실습을 하면서 한번 볼게요. 그렇죠. 시리얼라이저에 우리가 가져온 포츠를 넣어주고 이거 안 맞죠?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일단 적어볼게요. 어디가 맞죠? 이거는 뭐 지킬 필요 없고 지금 매니큐로 하면 되구나. 상관없는데? 똑같이 해볼게 한번. 아니, what? 잠시만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계속 가져봅시다. 이것도 되나? 안 되고요. 이거 안 되네. 일렉스기가 안 맞다는데 계속. 이거 목붙에서 가져올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게시물 객체를 전부 가져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그 제이슨 변환기라 할게요. 시리얼라이저를. 이 제이슨 변환기를 이용해서 내가 가져온 이 객체들을 너가 제이슨으로 한번 변환해서 나한테 줘. 이건데 근데 이 반환하는 객체는 제가 말했듯이 제이슨의 데이터가 아니라 반환되는 이 값은 어떤 그 시리얼라이저예요. 시리얼라이저 객체예요. 아이, 그만해. 그리고 그 제이슨으로 변환된 그 데이터는 결국 어디 들어있냐? 이 시리얼라이저 객체의 점 데이터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점 데이터를 써준 거예요. 이 안에 이 변환기 점 데이터를 해야 결국에는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이슨으로 변환된 데이터를. 그래서 한번 하면 들어가 볼게요. 그렇죠. 오류가 발생해야 정상입니다. 왜냐? 여기 적어놨거든요. 해당 오류는 이 변환기 자체가 객체 하나만을 포스트 객체, 그러니까 특정 모델 객체 하나만을 이렇게 제이슨으로 변환을 해줘요. 직렬화 한다고 하죠, 그거를. 객체 하나만을 직렬화 해주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줬어요?
post라는 변수에 뭘 넣어줬어요? 객체가 하나가 아니라 지금 다 가지고 왔죠. 여러 개, 그러니까 객체 하나가 아니라 리스트 자체를 넣어준 거죠. 쿼리셋을. 여러 개의 객체를 한꺼번에 넣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류가 뜬 건데, 근데 이것도 허용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뒤에 그 변환기의 옵션에 뭐라고, 변환기가 시리얼라이저예요. 변환기의 옵션에 뭐를 주냐? 파라미터로 many는 true. 이런 식으로 한번 줘볼게요. 벌써 시간이 켜졌네. 해볼게요. 아하. 저희가 모델을 작성하고 지금 포스트 테이블을 못 찾는다는데 모델을 작성하고 마이그레이터를 안 해줬네요. 마이그레이터 먼저 할게요. 다시 런 서버. 객체가 없어서 그래요. 객체를 하나, 또 하나 또 안 했네요. 마이그레이트 하시고 여러분들. 마이그레이트 하셨죠? 마이그레이트 하시고 또 이제 어드민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드민.py 가셔서 포스트에 어드민.py 어드민 사이트에 한번 보이도록 설정을 해줘야겠죠? 명령어 뭐였죠? 코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드민 사이트 레지스트 했던 것 같은데 브런.모델스 일단 먼저 모델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맞네요. 브런.모델스 임포트 우리가 작성했던 포스트 모델 가지고 와서 어드민 페이지에서 이제 포스트 보여주겠다. 이제 설정을 해놓고 어드민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게시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테스트입니다. 생성하고 하나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서 다시 보이시나요? 그 변환기 upRealize가 바꾼 데이터가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뷰에서 그러니까 파이썬 형식에 있던 객체를 가져왔어요. 장고 객체를 가지고 왔는데 얘를 이 upRealize를 통과하니까 제이슨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걸 설명 안 했네요. 데이터를 이렇게 바꾸고 바꾼 제이슨 데이터를 여기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upRealize에 이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법은 .데이터로 접근합니다. 이렇게 해서 글 목록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지금 글 하나여서 그렇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test2 네, 다 보이죠? 오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빨리 여기까지 다 했고 그리고 여기도 적어놨네요. 그 시리얼라이즈 객체가 반환이 되고 .데이터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고 또 따로 이제 또 유효성의 오류가 있으면 에러를 .errors를 통해서 또 에러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빨리 받고 얼마 안 남았네요. 오케이 크리에이트 유저도 이미 해줬고 이제 다음 해야 될 게 우린 지금까지 조금 원시적인 방법을 했죠. 완전 노가다성으로 이제 여기서 좀 더 편리하게 바꿔볼 거예요. 모델 upRealize가 있는데요. 이 모델 upRealize는 이전에는 이 upRealize를 작성할 때 보여주고자 하는 제이슨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그 필드들을 그 models.py를 작성하는 것 같이 유사하게 작성했었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만약에 엄청 필드가 많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귀찮아요 이게. 또 모델을 작성했는데 또 이거 똑같은 코드를 또 작성을 해야 돼. 이 중복성이 코드에 중복이 발생하죠. 이 코드의 중복을 좀 막기 위해서 이 DRF에서 모델 시리얼라이저라는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모델을 기반으로 이 시리얼라이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올게요. 그 부분만 복사를 하면 됩니다. 모델 시리얼라이저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전에는 시리얼라이저스의 시리얼라이저였죠. 근데 이번에는 모델 시리얼라이저를 이렇게 상속을 받고요. 또 클래스의 클래스죠. 이 메타 클래스가. 이 메타 클래스 안에 내가 어떤 모델을 제이슨 형태로 변환해 줄 건지 이 모델이라는 변수에 이 모델을 적어줘요. 지금 여기 밑줄이 뜨니까 가져와 볼게요. 모델 시점표에서 네. 모델에 어떤 모델의 객체를 제이슨으로 바꿔줄 건지 쓰고 이 필즈라는 변수에는 내가 보여줄 필드들을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혹시 변환된 게 있는지 혹시 바뀐 게 있는지 혹시라도 볼까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 필드를 여기 적는다 했죠. 근데 제가 지금 보이시나요? 생성일이랑 수정일을 여기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여기 적어주면 뜨게 될 거예요. dated at 그죠? 저는 그냥 없애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리얼라이저를 원시적인 방법에서 조금 더 간편하게 코드가 짧아졌죠? 짧아진 건 아니네요. 어쨌든 나중에 긴 모델이 좀 복잡한 모델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모델 리얼라이즈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고 좀 많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는데 그러면 잠깐만요. 조금 양을 조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디까지 했죠? 저희가 라고 했고 리얼라이저를 모델 리얼라이저로 바꿔줬고 오케이 이것까지만 딱 합시다. 이건 너무 많고 좀 빠르게 글 생성 부분까지만 딱 해볼게요. 엄청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작성한 게 함수형 뷰였죠. 근데 이번엔 클래스형 뷰로 바꿔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데코레이터를 사용을 안 하고 어떤 것을 DRF에서 제공하는 걸 상속받아서 뷰를 작성할 거예요. 데코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바꿔줘야 될 게 클래스형 뷰는 뒤에 as 뷰 붙여주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름도 한번 바꿔볼게요. post 뷰로 함수 이름을 일단 이 녀석을 먼저 여기 필요 없어. post 뷰 하고 일단 URL 먼저 할게요. 여기를 post view as 뷰를 호출하겠다. 이제는 함수형 뷰가 아니라 클래스형 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작성하는 방법은 이전에는 데코레이터를 가져왔죠. 근데 이번에는 레스트 프레임워크에 뭐였죠? 어디에서 가져오죠? 뷰스네요. 뷰스에서 API 뷰를 가져와서 이번엔 데코레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클래스형 뷰니까 API 뷰를 상속받아옵니다. 이것도 클래스형 뷰도 완전 이 API 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구현이 좀 덜 되어 있는 거예요. 좀 로우한 레벨에. 조금 더 귀찮은 그런 거죠. 어쨌든 이런 걸 먼저 할게요. 쓸데없는 생략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코드를 작성을 해야겠죠. 여기도 목표를 할게요. 달라진 건 코드 내부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 코드도 지금 함수형 뷰랑 다 똑같죠. 포스트 객체 가지고 변환을 해주고 제이슨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달라진 거는 오직 여기뿐. get 요청을 받았을 때는 이 get이라는 함수로 갑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죠? API 뷰에
이런 식으로 해줬죠. 이거를 함수 이 get이라는 함수로 바뀐 것 뿐입니다. 나머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잠깐 오류가 뜨는데 S를 빼야 되네. 아니 근데 S 붙여야 되는데 상관없긴 하지만 붙여볼게요. 오케이. 다른 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전히 이렇게 글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준 거는 단순히 함수형 뷰에서 클래스형 뷰로 바꿔준 것 뿐이에요. API 뷰를 상속을 받아서. 그리고 달라진 것은 get 함수를 사용한다는 거. 이렇게 다 왔습니다. 진짜 마지막 하나입니다. 일단 이것도 한번 읽어드려야 되니까 여기도 보이시듯이 get 요청에 대한 처리는 get 함수를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하고 포스트 요청에 대한 처리는 포스트 함수를 오버라이딩하고 또 풋은 당연히 풋을 오버라이딩 하겠죠. 이렇게 메서드별로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API 뷰를 사용했을 때와 그러니까 함수형 뷰와 클래스형 뷰에 지금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점은 데코레이터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상속을 받느냐의 그런 차이죠. 이 부분 넘어가고 글 생성 이 부분도 설명하면 잠깐만요. 이 부분도 설명은 좀 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길어지니까 혹시 지금 시간이 넘어갔는데 일단 오늘은 좀 서론에 하긴 이게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어서 일단은 오늘 이 클래스형 뷰와 함수형 뷰까지 바꾸는 걸로 하고 제가 다음에 학기 중에 시간이 될 때 한 번 더 세션을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CRUD 기능까지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거는 이제 템플릿 잔고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만 잊으시고 DRF를 공부해야 된다는 걸 머리에 좀 박으세요. 만약에 잔고를 쓰시겠다면. 그게 아니라면 그냥 뭐 스프링 이런 거 쓰시면 되는데 어쨌든 오늘 배운 거는 백엔드 실제로 실무에서 백엔드는 렌더링까지 해주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 던져주고 끝이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또 이 시리얼 당연히 이 읍리얼라이즈는 어떤 곳에서 다 나오는 개념이에요. 요즘은 대부분의 데이터 형식을 제이슨의 형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 읍리얼라이즈를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구현하는 방법까지 받고 또 그걸 더 쉽게 구현하는 방법인 모델 시리얼라이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까지 한 게 함수형 뷰에서 클래스형 뷰로 딱 바꾼 것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능한 구현이 글 생성이랑 글 작성이랑 글 수정, 글 삭제는 구현을 안 했고 글 목록만 가져오는 그것까지만 했습니다. 다음에 세션을 한번 더 열어서 글 상세 보기, 삭제, 수정, 딱 이 생성 이렇게 딱 4가지를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쉬셔야 되고 물론 저도 지금 밥을 못 먹어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주셔도 돼요.